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살이 날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고통,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참 힘듭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국민의힘 이 비상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예 이번 조기 대선 아마 6월 3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 우리는 패족이다. 또 뭐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몸부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10여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개월 동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응하는 것도 전혀 달랐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에는 보수 우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 여권은 단합했습니다. 어떤 내부 사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은 다음에 그 대선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는 소위 구체적으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분열이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열되지는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권영세, 권성동 총사퇴론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요일 국민의힘은 다시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일요일까지 좀 깊이 숙고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던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을 수 있느냐.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하고 만약 이재명의 집권을 막지 못한다면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사람은 합리적인 국민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또다시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월 안에 이 전쟁을 이번에는 승리해야 한다. 필승해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 길은 보입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소개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소위 차기 장래 대통령감 후보로 누가 좋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층입니다. 모르겠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응답하지 않는 층, 이 부분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보다도 훌쩍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갤럽에서 4월 첫째 주 조사입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34%였습니다. 1위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 3개월째 34%,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문수가 9%, 한동훈이 5%, 홍준표 4%, 오세훈 2%, 이준석, 이낙연 1%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38%였습니다. 이재명 1위인 이재명은 30%대에 묶여있고 34%인데
그보다 훌쩍 높은 38%가 아직 차기 대통령감을 결정하지 못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38% 안에는 대부분 보수 중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안에 자신이 진보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21%였습니다. 중도 39%, 보수 40%였습니다. 80%가 지금 중도 보수인데 이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38% 가운데 80%, 거의 대다수가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에서 외연 확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뽑는다면 얼마든지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못했다.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8%입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보수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게 되겠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에 묶여 있는 것, 60% 이상은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담하지만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정치가, 전국이 어떻게 출렁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송금 재판도 열리게 될 겁니다. 또 다음 달이면 위정교사 재판도 열리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앞서가는 주자로서의 함정이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도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남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틈을 잘 노린다면 얼마든지 지금 100척, 200척의 지금 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충분한 자신감 이전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고 정세 분석입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좋으냐? 시간적으로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후보 경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관리위원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6월 3일로 거의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도 없는데 지도부를 교체할 이유는 없다. 권영세, 권성동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권영세, 권성동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를 지금 뽑게 되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당은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대통령 후보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권영세, 권성동 뽑히게 될 대통령 후보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개헌, 헌법 개정과 연정입니다. 연합입니다. 권력을 나누는 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반 이재명 세력을 모두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까지를 모두 엮어낼 수 있느냐. 당 밖에 있는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낙연까지 모두 반 이재명의 이 전선에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걸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찾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지가 몰릴 수가 있느냐, 집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겁니다. 윤 대통령에 몰려있는 저 지지층, 탄핵에 반대하는 이 엄청난 지지층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한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냐, 분열하지 않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개헌과 연정을 무기로 해서, 연정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무기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까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반 이재명 연대로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기준은 정통 이 보수 지지층의 신뢰도 받는 데다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가 누구일까?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 그 후보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30%대에 묶여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훌쩍 높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았고 그 대부분은 지금 보수와 중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는 분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렵지만 이재명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움직이고 변화를 주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 후보는 많은 것들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2달은 긴 기간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많은 것들을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반 이재명 대열에 모두를 묶어 세울 수만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이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재명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합니다. 참 힘들고 답답하지만 충분히 길은 있다. 이재명은 뭐 숙명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을 제압하지 못하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재명의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2개월 안에 정말 똘똘 뭉쳐서 이재명만은 제압을 해야 된다. 이재명만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